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분단 이슈 파헤치기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 뉴스는 주제는 북한 MZ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좀 슬픈 소식입니다. 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10대가 공개 재판을 받았다는 그 뉴스였는데 공개 재판. 이 뉴스 보셨죠? 봤죠? 네. 네. 왜 굳이 처벌하고 또 공개 재판까지 할까요? 아니 뭐 네. 드라마 보고 영화를 봤다고 공개 재판하는 거는 조금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몰래 봤습니다. 북한에서. 언제 봤어요? 네. 자세히는 기억 안 났는데 그 한국 네. 나만의 말투가 여전히 기억나요. 아, 말투가. 그 간지럽고 간사한 말투. 네. 아, 그래? 네. 저도 2004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2004년에 네. 오기 전에 제가 한국 영화를 봤어요. 네, 네. 네. 그때가 그 영화 이정재가 나오는 이제 박대박이라는 영화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폭마누라 1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뮤직비디오도 좀 보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거 봤다고 지금 공개 재판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난 19일이었는데 네. 그 샌드 연구소가 공개한 영상이었어요. 그 뉴스 보니까. 근데 그 야외 운동장에서 16세 소년 2명이 그 많은 관객인 앞에서 맞아. 네, 공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북한 정부가 공개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법이 있으니까 처벌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당하지만. 일단 뭐 북한도 법에 네, 따라서 네. 했기는 하겠지만 네. 이 공개 재판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또는 대중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또는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개 재판을 한 건데 사실 옛날부터 이 북한은 있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 옛날에 뭐 인민재판이다 이러잖아요. 그때는 예. 공개 총살도 했었죠. 공개 처형도 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저도 영상을 보니까 또 이미지랑 보니까 BBC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많은 언론사에서 다루긴 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 극장 같은데 이렇게 학생들을 쫙 앉혀놓고 마스크를 쓰고 앞에 남자 청년이죠? 맞습니다. 남학생 2명이 서가지고 이렇게 수갑 채우고 이렇게 뭐 회색의 이런 제 수복인가? 예, 수감복인가? 네. 수감자복 그런 거 입혀놓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조금 많이 좀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선전이에요.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경우에는 이렇게 공개 재판을 비롯해서 그쵸, 수용소에 갈 수 있으니까 단디해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본보기죠. 그래서 네. 본보기죠, 맞아요. 너희도 똑같은 행동하면은 얘네처럼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사실 좀 비인간적이죠. 한국도 사실 범죄 처벌할 때 범죄자 인권을 위해서 그렇죠. 공개 안 하거나 얼굴도 만약에 우리는 공개 안 하잖아요. 공개한다면 정말 네. 그 심의 거쳐가지고 네, 네. 공개하는데 네. 그게 다 인권의 차원에서 하는 건데 네. 북한은 그냥 인권이 없으니까 뭐 인권이라는 건 없죠. 아예 뭐 거기는 머그샷을 공개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예 그냥 신상 정보 자체를 이제 공개해놓고 대중의 앞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망신을 주는 거거든요. 망신을 맞습니다. 주는 네. 것, 사람을 굉장히 모욕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치욕스러운 게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을 하게 만드는 건데 그렇죠. 네. 북한 정부에서 조금 전형적인 이런 통치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그럼 이제 와서 이렇게 공개 재판까지 하면서 한류 이런 드라마 콘텐츠를 단속을 할까?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사실 그동안 이 뭐 처벌하는 것은 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했었는데 특히 김정은 정권이 와서 2021년도에 그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 그렇죠. 나왔고 네. 그 다음 해에는 청년 교양 보장법 그리고 지난해 2023년도에 그 평양 문화 보호법이 나왔는데 다 그냥 북한의 어떤 가치를 보존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외부 정보는 차단하고 소비했을 때는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네. 그렇죠. 뭐 북한에서는 뭐 옛날부터 외국의 사상이나 뭐 문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왔잖아요. 이제는 한 20년도 넘었어요. 남한의 영화나 맞아요. 드라마를 본 게. 그래서 맞아요. 북한에 있는 일반 주민들, 일반 청년들은
아마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봤는데 특히 국경 네. 쪽에 사는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많이 봤겠죠. 돌려보기 하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그 DVD나 CDR 같은 거를 이렇게 봤으면 친구한테 빌려주고. 요즘은 USB입니다. 아, 그쵸. 요즘은 USB. 네, SD 맞아요. 카드. 네. 아, 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록상기라고 해가지고요. 녹화기. 비디오 테이프. 그렇죠. 네, CDR 돌렸었죠. CDR은 나중에 나왔어요. 저는 훨씬 그 전이에요. 아, 이거 벌써 네, 이게 네. 그 세대 차이가 납니다. 세대 차인가요? 아, 시간이 많이 흘렀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북한에서는 왜 다시 이렇게 공개 재판까지 하면서 단속을 할까? 아 김정은이 무섭나? 네. 무섭죠. 저도 무서웠을 거예요. 김정은. 김정은 무섭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무서워할까요? 아,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한국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워낙 열풍이 일었었으니까 그게 이제 주민들을 동요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위협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거는 공개 재판까지 하면서 단속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니까 2021년쯤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반동문화배교사상법이라든가 네. 평양문화법이라든가 또 하나 뭐가 있죠? 반동사상문화배교법, 평양문화보호법, 예, 그 다음에 청년교양보장법. 그렇죠. 청년교육법. 이게 다 이제 2021년 그때쯤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단속이 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네. 일상적인 단속은 늘 있었는데 좀 더 이제 정치적인 탄압이 가미된 이런 그 단속이 좀 심각해진 거는 그때쯤부터인데 이번에 공개 재판하면서 더 커지긴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때 계기가 뭘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뭔데요? BTS. BTS. BTS 사실 좋죠. BTS가 네. 예전에도 유명했지만 음,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서인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그 한류 막 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요? 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그 그렇죠. BTS 네, 대단하죠. 순위에 올라가고 네. 북한에서도 BTS를 많이 봤을 텐데 근데 BTS 때문에 그러면 두 청년들이 더 공개 재판까지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너무 슬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뭐냐면 2018년 그 남북 정상회담 하고 2019년 네.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갔다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실패했잖아요. 아예 그냥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때부터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이 아예 전략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북교류나 북미 대화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화의 기조를 바꿔서 그냥 내부 결속, 자력갱생이죠 완전. 그다음 핵 무장 중심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지금 이번에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언급을 했고 적대적 두 국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한민족 통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다 지워라. 한민족 통일 대화 교류가 없다. 우리는 우리 네. 방식대로 간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그 정책 국정 기조 변경 차원에서 단속이 심해져서 이게 결국 한류 단속이 되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그 공개 재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요즘 그 북한의 MZ 세대 예. 네. 세대가 그 정보 소비에 민감한데 그렇죠. 네. 예. 이번에 16살도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아니고 Z 세대죠. Z. 네. 그렇죠. Z 네. 세대네요. 90년도 후반 이후에 네. 태어난. 그럼 네. 저희는 밀레니얼 세대고. 네. 16살이면은 네. 이제 뭐 2000년 후반 그쵸, 출생이 한 네. 2007년 8년생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김정은이 눈물도 많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김정은이 정말 이제 북한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시 이걸 보니까 대체 뭐 하고 싶을까? 김정은도요 MZ 세대입니다. M에 좋게 M. 네. 우리 같은 세대네요. 네, 김정은이 1900 뭐 알려지게는 뭐 84년생인데 네. MZ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가 1981년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MZ끼리 통하기도 할 텐데 왜 MZ 세대가 소비하는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까? 네. 사실은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김정은이 그쵸. 네. 그래서 누가보다 사실은 이런 그때 얼마나 외국 영화 많이 봤겠어요. 외국 영화뿐 아니라 뭐 농구도 좋아하고 뭐 시카고 불스 그 밴드라든가 다 좋아하고 이렇게 할 텐데 뭐 어쨌든 지금은 뭐 통치자니까. 그러니까 MZ만의 그 이해하는 게 좀 없을까요?
독재자이긴 해도. 예,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같은 뭐 공감대가 있다 그런 건 날짜로 없습니다. 예, 통치자에게는. 그건 너무 슬픈 분석입니다. 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이에요. 이게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네. 김정은은 같은 MG임에서도 팔은 안으로 안 굽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통치자는 통치하기 위해서 네. 공포 정치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의 MZ 세대들이 한류 드라마, 한류 열풍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주춤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아예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한번 자유를 맛보고 한번 다른 세상의 문물을 봤으면요. 상상에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마냥 단속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눈이 뜨면은 예. 그 눈을 다시 잠그는 건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북미 관계 또는 국제 정세가 워낙 뭐 신냉전 수준에 그렇죠. 가깝게 지금 네. 대결적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어쨌든 우리가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계기가 생기게 되면은 그때 뭐 김정은이 뭐 자국민에 대한 통치를 조금은 풀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 매일 매순간 통치해가지고는 지속될 수가 어렵거든요. 그쵸. 아마 네. 김정은이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은 저렇게 단속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언젠가는 풀 것이다. 예, 주민들이 뭐 폭동이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전략적인 선택이다. 예, 통치의 그러한 네. 방식이다, 뭐 시점이다, 마침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하고요. 빨리 북한 주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드라마를 좀 다시 좀 봤으면 좋겠다. 요즘 그쵸. 재밌는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BTS 네. 음악도 듣고. 그렇죠. 그 여담이지만 뭐 BTS 음악 너 들어봤어 할 때 그 은어가 있대요. 아 그래요? 너 방탄조끼 입어봤니? 아 북한에서 알려진 바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뭐 네, 그럴 네. 수 있겠네요. 예. 네. 예. 너 방탄 알아?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 너 방탄조끼 입는 거 좋아해? 뭐 아, 아무튼 여담이고요. 네. 그러면은 서로 이제 BTS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저는 그럼, 사실 네. 김정은이 이제 3대째 독재하고 있는데 너무 비극이잖아요. 70년 넘게 그 독재가 이어지고 북한 주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들도 김정은은 스위스에서도 유학을 하고 젊으니까 좀 다를 것이다. 제가 그래서 MZ세대 얘기도 한 건데 괜히 다른 MZ들 이렇게 화낼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네. 근데 일단 김정은도 MZ니까 좀 전임자들과 다른 걸 좀 기대할 수 없을까요? 이 정보 소비나 이런 정책에서. 네. 우리가 네. 김정은이 희망을 갖는다. 네. 김정은이 2012년인가 그때 등장했을 때 스위스 유학도 그렇죠. 했고 MZ 세대다. 그래서 좀 통치가 다를 거다라고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기대를 했었고 북한 주민들도 기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치 방식은 크게 변함이 없었던 것 같고 사실은 김정은이 시도는 했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시도는 했었고 그 시도를 했던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물꼬를 틀려고 했던 거죠.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변했대요. 네. 그 전까지 저 늙은이 뭐 그쵸. 비판했는데 네, 뭐 미치광이다 이랬죠. 네. 회담하고 나가지고 싹 없어졌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때 네. 사실 그때는 뭐 재밌지만 트럼프도 그랬거든요. 로켓맨이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러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이랬잖아요. 내 핵단추가 더 크다. 뭐. 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거는 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 뭐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만큼 김정은도 변하긴 하겠네요. 네. 누가 우리가 하는 것만큼? 네, 그 외부적인 상황이 변하면 다른 그렇죠. 시처럼 돼. 네, 그럼요.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요. 그 미국의 이런 뭐 미드라든가 한류라든가 K 드라마 이런 거 네. 지금처럼 막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지금 없으니까 지금 자기가 일단은 통치하는데 그 체제 그런 안전이 위협이다 생각하니까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뭐 자기 독재를 유지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정보가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맞습니다. 일단 뭐 영화를 보면은 그 속에 많은 게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사실 위협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는 독재를 위해서 정보 통제해 왔기 때문에 네. 이 외부 정보가 되게 무서운데 좀 다른 길로 새가지고 트럼프 얘기하니까 지금 미국 대선 보니까 일단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유력하고 그렇죠. 만약에 바이든과 붙으면은 그것도 이게 비등비등하대요. 네.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컴백을 한다.
다시 북한도 다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올까요? 저는 한번 친했던 그 예. 저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음.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나서 기대를 엄청 갖고 만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실망도 엄청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역시 트럼프는 장사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더 싫어졌나? 예, 지금 미국 11월 미국 대선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1등이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1등이던데 그렇죠, 그렇죠. 둘이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저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음. 예,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되잖아요. 네. 저는 북미 관계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당연히 그럴 것 예,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처럼은 아니겠지만 네. 일단 서로 하노이 때는 서로 밀당을 한 거예요. 예, 서로의 패를 한 번씩 까본 거예요. 이제 다 그쵸. 알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할 때는 진짜 조금 더 진보된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북미 관계가 훨씬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재선하면요, 저는 북미 관계가 지금처럼 변화가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저는 사실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트럼프가 네. 예. 어떤 변화든 크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좋을지 나쁠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네. 음. 워낙 트럼프도 좀 다혈질적이고 김정은은 말할 얘기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좀 희망을 한다면 오늘 주제와 연관시켜서 얘기해 보면은 북한과 협상을 할 때 문화 교류 우리 북한 거 소비해 줄게 북한 너희도 미국의 그 유명한 팝송 듣게 하고 영화 보게 하고 그런 걸 이렇게 좀 합의하면은 네. 네, 근데 뭐 네. 북한에서 미국의 팝송이라든가 이런 걸 완전히 금지시킨 건 아니었어요. 그쵸. 네, 클래식도 북한에서 그 학원이나 그런 대학원이나 다니는 사람들 다 하고요.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라는 건 사실은 네. 그러니까 슬며시 자기도 못 느끼게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그렇죠. 네. 우리가 조셉 나이 교수가 소프트 파워라고 했거든요. 이 그렇죠. 문화의 힘을. 그래서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이기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하드 파워라는 건 이제 국방력, 경제력 그렇죠. 이런 네. 건데 네. 그건 이제 한 나라의 국가를 바꿀 수는 없다. 전쟁이 아닌 이상이라는 거고 한류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거는 한류 그렇잖아요. 뭐 둘 다겠죠. 네. 문화를 통해서 네. 그 한 나라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총보다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듣고 보니까 네.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문화가 무서운 게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로 이해하는데. 네. 너희는 그렇구나. 네. 물론 북한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또 같이 좀 잘 지내려면은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문화를 말씀하셨던 그 문화라는 건 사실 상호 존중이 필요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희가 틀렸다, 우리가 맞다라고 절대 시할 수 없는 거고요. 거기에 뭐 폭력이라든가 탄압이라든가 세뇌가 들어간 게 아니라면은 문화는 절대적으로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미 관계가 좀 개선되는 그 와중에 그런 그 아주 주제 중에 하나가 문화 교류가 들어가면 저는 네. 참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비슷하게 태영 의원이 작년에 북한 방송을 선제적 개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죠. 네, 예전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네. 솔직히. 안 믿죠. 영상 퀄리티도 낮고 눈도 막 침침해지고 그럼요. 내용 보세요. 네. 어색하고 재미없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사실 이 자동차 타고 몇 시간 가면은 북한에 갈 수 있고 그렇죠. 또 이 두 명의 그 학생이 재판받은 곳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기 몇 시간 떨어진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도 사실 분단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뭐 북한 주민들도 넷플릭스에 정말 영화가 많은데 네, 그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날이 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재판을 받지 않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발 넷플릭스가 북한에서 네.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넷플릭스도 보고 쿠팡 네. 플레이도 보고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